안녕하세요, 엘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기자동차의 장단점과 실제 전기자동차 유튜버 분들의 세세한 후기나 꿀팁을 하나의 영상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전기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나오시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핸드폰에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저는 크게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일단 전기차는 그 차량 내에 엔진이 없으니까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적고 기름을 안 먹잖아요. 전기로 굴러가는 거다 보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 기능이 있어서 가속과 감속이 되게 부드럽게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불편했던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차량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큰 불편함은 일단은 차량을 탈 때마다 매번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겠죠.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솔린이 됐든 경유가 되었든 그냥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주세요 하면 바로 기름이 충전이 되잖아요.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기를 연결을 해놔야 하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장점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단점이라서 단점이라고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1년 동안 한 22,000km 정도 탔는데 한 달 충전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급격한 예를 들자면 이 차를 사기 전까지, 니로 전기차를 사기 전까지 스팅어 3.3 트윈터보를 탔었거든요. 그 차는 연비가 리터당 한 시내 주행이 5, 6km,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이 한 9km 정도 됐어요. 그 차를 탈 때는 거의 비슷하게 주행을 했었는데 한 달에 유류비로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차는 상당히 적은 연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세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잖아요. 2000cc면 cc당 2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갖고 교육세까지 붙여서 K5 2000cc 기준으로 1년에 한 50만원 돈?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1년에 13만원이에요. 자동차세를 1년에 13만원씩 낸다. 그래서 유지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렴해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반값, 그 다음에 주차요금 50% 감면. 이 혜택도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되게 큰 혜택이고, 또 다른 장점은 차를 운행하는데 일단 전기차는 미션이 없잖아요. 미션이 없기 때문에 변속 충격,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시는데 사실 저는 별로 예민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차를 타면서 변속 충격 이런 거를 크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요. 또 오히려 저는 내연기관 차량 탈 때는 일부러 제가 수동 변속기처럼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변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 원래 처음 차량, 두 번째 차량까지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탔었어요. 그래서 이 변속 충격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전기차를 타고 난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타면 변속 충격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기차는 모터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전진 후진만 변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진 후진만 변환해주니까 따로 변속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단, 2단 이런 식으로 변속기가 없고, 음악을 들어도 되게 선명하게 잘 들리고 이런 거 되게 좋고요. 내연기관 차를 타면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면은 차에 무리가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엔진이 좀 가열된 후에 정상적인 토크나 마력이 나온다든가 정상적인 출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전기차는 전원을 온 하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되고 도착하자마자 전원 꺼도 되고 이런 거니까 이것도 되게 편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전원 켜면 그냥 바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좋고, 그리고 전기차는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 엑셀을 밟으면 엑셀 밟는 순간 바로 최대 토크 나오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RPM이 올라가야지, RPM이 높아져야지 이 차의 최대 토크가 나오고 최대 마력이 나오는데, 전기차는 엑셀에다 발을 올리자마자 차가 팍 튀어나가기 때문에 추월을 할 때에도
되게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대기 했다가 출발할 때,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3차선 끝차선에 서 있는데 저 건너편, 신호 건너편에 불법 주차가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켜지자마자 밟으면 바로 그냥 1등, 바로 앞 치고 나가가지고 바로 차선 변경할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주행할 때. 그런 것도 장점이고요. 일단 지금 이 차가 막히는데 제가 지금 손을 놓고 타고 있잖아요. 발도 놓고 타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전기차만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차들이 다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차가 이런 기능들이 되게 잘 작동해요. 내연기관 차는 제가 타보면 가속했다가 속도를 줄였다가 할 때 변속 충격 때문인지 그런 게 좀 이질감이 들고 차선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기차는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런 게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전방 차량 감지해서 속도 줄일 때도 되게 부드럽게 줄이고,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도 되게 잘 작동해서 가운데로 잘 따라가요. 지금 뭐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데도 되게 편하게 가고 있는 거. 브레이크 수명도 되게 길어요. 이게 왜냐면 전기차는 회생 제동이라고 해가지고 모터를 이렇게 굴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모터의 저항으로 차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의 저항으로 차를 세우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또 배터리로 충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생 제동을 이용해가지고 감속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와 패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주는 디스크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차를 감속시켜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패드의 소모량도 되게 적어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그 수명도 되게 길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비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킬로 정도 차이 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언덕을 만난다든가 뭐 했을 때는 전기를 더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서 휴게소를 한번 들려가지고 충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게소 거의 다 왔는데 점심도 못 먹고 해가지고 저녁 시간도 거의 다 다르고 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충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제가 저녁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배도 안 고프고. 그런데 차 주행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충전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불편한 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올 때 보니까 지금 밥 시간이라서 그런지 충전을 기다리는 전기차도 있었고요. 저는 아까 왔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뭐 코나 전기차, 니로 전기차도 기다리고 있었고, 코나 전기차 한 대가 충전을 따로 하고 있었고, 테슬라 전기차도 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타신다면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예상해가지고 이런 밥 시간,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되기 한 30분 전에 미리 휴게소를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기다리지 않고 충전을 하고 밥을 좀 30분 일찍 먹는다 생각하시고 조금 일찍 휴게소에 들어가시면 기다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실운행자의 팁이에요. 저는 주로 이제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바꾸면서 차박 캠핑을 하게 되면서 좋은 이점들, 히터를 틀고 잘 수 있다, 에어컨을 틀고 잘 수 있다, 그리고 차박 확장 텐트라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작은 차에서도 널찍하게 좀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이 차박의 유틸리티 모드죠. 유틸리티 모드로 해서 차박을 하는 그 쾌감보다 앞에 말한 주행 성능에서 오는 쾌감이 더 높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차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내연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차박 캠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월등하게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용하게 전기를 뽑았으면서 히터를 쓴다 이런 개념들은 좋지만 앞에 말한 주행 성능 같이 그렇게까지 장점으로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꼭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차박 캠핑하기 좋다, 그리고 주행 성능이 너무나 월등하고 칭찬 일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차 좋은 게 뭐야? 누군가 딱 물어보면 저는 딱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좋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밖에 장점이 없다 생각했는데 제가 피부로 하나 또 와닿았던 게 최근은 아니에요. 한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자동차 세금을 1월 31일까지 1년치 납부를 하면은 이제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 해봤어요. 1월 한 28일쯤에 구청에 가서 이제 자진 납세 1년치를 했는데 코나 전기차가 1년에 내는 세금이 13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1월 31일 이전에 내니까 제가 11만 7천 원에
1년치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 몰았던 차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오고 또 그것조차도 할인받아서 11만 7천 원에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 유지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피부로 좋다라는 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기성 교환 품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딱 거기서 할인받고 11만 7천 원을 딱 내니까 야, 이걸로 1년이 끝인가? 라는 그 뿌듯함이 밀려왔다라는 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1년 동안 타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 전기차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제가 전기차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래도 안 좋은 것도 조금은 이제 사람이 이쪽 방면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뭔가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부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입주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흔히 집밥을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완속 충전기가 다행히 있는 데도 있고 또 급속 충전기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 불편한 점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 충전입니다. 이 충전이 집에 충전기가 없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자, 급속 충전기는 40분 컷이 있습니다. 40분, 41분 정도면 자동으로 컷이 되고 다시 충전기를 빼서 차를 빼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아무 대기차가 없으면 다시 연속해서 충전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40분 안에 가야 된다는 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